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전문가 프로유진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오전 새벽부터 월드컵 경기가 오늘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전에 집에서 오전 전반전을 보고 사무실에 나와서 후반전을 조금 이제 정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건호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면서 온 국민이 좀 다 기뻐했는데 좀 아쉽게도 1대1로 좀 비겼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23일 날도 이제 경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월드컵도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을 해서 스트레스를 좀 날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주가 부양 방안이라든지 주식과 관련된 연계 채권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가치 투자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가치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장 폐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09년도에 시장의 건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서도 코스닥 시장이나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투자자들,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좀 강하게, 강도 있게 대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도에는 한 90여 개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중에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한 2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한 70여 개, 또 2012년도에 60여 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여 개 종목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말미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를 당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종목의 선정은 바로 가치 투자에다가 정확한 기술적 매매에 의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이 프로위즈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투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프로위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 부분이 주권 상장 폐지. 주권 상장 폐지는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소식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권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요건,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흐름도,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기업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없을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치 투자가 아닌 종목들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고 오늘 신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권 상장 폐지의 실질 심사 요건. 한국거래소가 상당히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 들어오는 문은 다소 좀 완화적으로 열어놓았지만 퇴출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권이 상장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도 기회를 줘야 되죠. 기업들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단 한국거래소가 무차별적으로 기업들을 철퇴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주주부터 또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부터 다 주식도 있고 지분도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요건에는 크게 개별적인 요건과
그리고 종합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 주된 영업, 그 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이제 불성실 공시 이런 부분들도 벌점이 부과되면 또 상장 폐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회사 절차의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라든지 상장하기 전 기업 공개 IPO를 하기 전에 상장하기 전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별적 요건으로 놓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요건인데 종합적 요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업 경영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을 늘어나면서 외형도 확대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텐데 기업 경영의 계속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을 회피하려는 일시적인 그 방법을 쓰는 회사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이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분식, 회계.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죠. 여기다가 물론 좀 추가적으로 알파적인 요소를 하나 덧붙인다면 주가 작전 세력들에게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일단 사실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장 마감 무렵에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홈캐스트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일단 뉴스가 뜨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그 거래소는 이 개별적 요건과 그리고 종합적 요건을 전반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서 상장에 적격한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개별적 요건에선 주된 영업의 정지. 이건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영위하는 스마트폰의 부품주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철강에 전반적인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회사의 핵심 영업 활동을 통한 생산이 또는 판매가 중단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요건에 일단 부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주요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화되거나 또 반납되는 그죠? 자기의 보유의 특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허를 도용해서 그 제품을 판매해서 판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주요 영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분할. 물론 이제 양도하거나 분할할 때는 차라리 M&A를 통해서 합당한 기업에다가 매각을 하는 수순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된 영업 자체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상장 폐지를 모면하려고 또 다른 비상장 업체와 M&A를 통해서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계속 경영의 계속성, 영속성을 만들어가면서 상장을 피하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성실 공시인데요.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벌점 부과가 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수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진입해 있기 때문에 다수 이제 벌점 부과 같은 부분과 코스닥 같은 시장과는 좀 차별적인 모습도 있겠습니다만은 위반한 공시 내용이 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불성실 공시를 통해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중요도가 어느 정도의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과연 이제 불성실 공시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고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해서 되었던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을 통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보통 이제 불성실 공시하는 법인들을 우리가 자주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낼 때 내지도 않고 또 계약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부인한다든지 또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정정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해 기업의 상습적인 이런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 요건에서 거래소가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별적 요건에서 회사의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변제 계획이라든지 회생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회생 계획상의 사업 계획에 따른 영업 실적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상장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다.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죠. 기업 공개를 하면서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뭐 ROE가 5%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또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좀 돼야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익률은 어느 정도 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의 규정에 다 부합되어 있는 부분을 맞춰서 거기 부합될 때 상장에 일단 요건이 되는 것인데 매출액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매출액을 좀 과도하게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상장 이후에 또 발각이 되면 또 상장 폐지 요건이 되겠는데 상장과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투자자를 일단 속이는 것이 되겠죠. 시장을 속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허위 신고 내용이 상장 심사에 미치는 이제 중요성 또는 이제 허위 신고 내용이 투자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인지 또는 이제 중과실, 과실로 일정 부분을 매출을 좀 올렸는데 이 부분이 회계적으로 봤을 때 좀 미미하게 잘못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좀 용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이런 허위 사실을 기재할 때는 암묵적으로 회사 내부자만 알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감사를 할 때도 회사에서 명확한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을 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회계법인과 관련해서도 최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회계법인도 좀 상당히 강화를 해서 기업들에게 좀 깐깐하게 한마디로 좀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친분 관계가 쌓이다 보면 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장 폐지에 있어서 개별 요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상장 관련 IPO를 할 때 이제 경과 연수가 벤처기업은 이제 미적용이 되겠지만 매출액이 300억이 돼야 된다든지 코스닥은 좀 적겠죠. 평균 200억 정도는 3개년 연속 200억 정도는 매출이 되어야 된다든지 ROE가 10%여야 된다든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입니다.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5% 정도 당기 순이익이 20억 원 이상 이렇게 요건을 만족해야 이 정도의 요건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요건 자체가 반영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회사 자체가 매출이 좀 줄거나 급격하게 외형이 축소되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보통 IPO 공개하기 전에는 직전의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성장을 좀 해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장 직전에 상당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올려놓았다가 상장 이후에 외형이 축소되면서 결국은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적 요건이 되겠는데요. 영업, 특히 이제 크게 봤을 때 영업이나 재무 상황 등 기업 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의 지속적인 가능성,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된 이후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 이후에도 일시적인 상품 매출로 상장 폐지의 대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3년간의 영업 활동이 악화되어서 수익성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손실 규모의 크기 그리고 과연 이 회사가 올해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여부도 수익성 회복 가능성의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의 건전성인데요. 차입금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든지 또는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한번 상환했다가 차입이 미루면서 계속적으로 뭐 차입이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실질 회사의 유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이거 주가에도 실질적으로 좀 반응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본 잠식 및 빈번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보통 대출되는 기업들이 모면하려고 정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너무 하락하게 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BW 또 10이라든지 이런 전환사채나 신주 이수권부 사채 이런 것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기업들은 좀 여러분들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된 채무, 급작스러운 우발 채무가 발생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무발 채무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최대 주주 및 경영진 네 사리 사역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직업 보증을 했다든지 뭐 담보 제공을 했다든지 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CEO가 최대 주주가 지분율의 30%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이제 담보로 그죠? 사채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회사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는 CEO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의 성향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본다기보다는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도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제 번복을 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페이지에 볼 때 종합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투자하시다 보면 주가가 손실이 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많이 와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종합적 요건에서 이제 상장 페이지 요건 회피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본 잠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상장 페이지 요건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를 이제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밀법적으로 납입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납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때 유상증자가 좀 실패를 볼 수 있는데 이제 현물 같은 경우는 또 출자를 해서 과대하게 평가해서 상장 페이지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산일 이후에 유상증자로 조달된 이 자금을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HTS 상에 매매를 하시다 보면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시설 자금이나 또 운영 자금으로 좀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재무주 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 부족으로 임의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얘기들이 이제 횡령 및 배임이죠. 뭐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정지를 시키고 매매 정지를 시키고 나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또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로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합법적인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 하면 소명의 기회를 주죠.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흐름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본의 5% 이상의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을 시에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분식회계인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분식 내용을 이제 정정해서 실제 재무제표를 이제 마구잡이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때 종합적 요건에 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분식회계를 통해서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또 받게 되는 것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해명이 되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금감원의 검찰 고발을 당해서 시장에 알려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에 한 9 정도는 퇴출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흐름도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흐름도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아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나름대로는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이 해당이 되어서 상장 폐지의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판단될 땐 일단 주가가 거래가 정지가 되죠. 그래서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 2월 달에 코스닥 시장의 이제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시상장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시행해서 서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2010년도부터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개, 41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한 10개 정도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자, 일단 상장 폐지가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상장 폐지 사유가 개별적 요건이나 종합적 요건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면 일단은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거래소가 알리는 것이죠. 이 회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거래를 정지를 시킨다라고 공시를 내고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다시 한번 대상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고 나서 때에 따라서는 횡령 금액이 클 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한번 감리에 착수를 해보자 라고 통보를 하게 되겠죠. 일단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개별적 요건, 예를 들어서 이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든지 또는 이제 종합적 요건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었을 때 선정이 되면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기업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은 금감원의 감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상을 사전에 좀 제외시키려 많이 로비도 하게 되지만 최근에 이런 로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와 같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더라도 가장 큰 전제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이 회사를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시켰을 때 이 회사가 이와 같은 개별적 요건, 종합적 요건에서 해당되지 않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회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은 그 감리에 착수하고 난 이후에도 좀 끄름직하다 싶으면 이제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15일 이내에 개최가 됩니다. 이거는 토요일 말고 거래일수로 봤을 때 15일 이내에 개최가 될 때고, 여기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와 같은 횡령 배임을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명의 기회를 일주일 이내에 회사는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실질심사에 해당되는지, 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상장 폐지가 가부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놓고 나서 소명의 기회를 받아보니까 너 회사의 얘기가 맞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실질심사에 제외해서 매매가 재개가 되는데, 제가 본 그 기업 중에 거의 9%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 되겠지만 거의 95% 이상이 될 겁니다. 95% 이상의 기업들이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해당이 되면 잘 벗어나기가 힘들고,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명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횡령금이 많아서 직원들이 뭐 들고 튀었다든지, 그래서 회사에 막대한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든지, 그전부터 꾸준하게 분식 회계를 해왔는데 시장은 그걸 모르고 분식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매매를 했으나 이와 같은 이제 부분들이 드러나면 일단은 그 책임 소재는 나중에 가리겠지만 투자자들 보호적인 그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달 수밖에 없는데, 일단 대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업이 이 회사를 M&A를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회사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접목을 해서 이와 같이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손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의 제기를 할 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심사에 뭐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영 개선의 의지를 CEO가 강력하게 피력을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M&A가 되었든지 앞으로 M&A랑 접촉하는 기업과 지금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각을 하는 것이죠. 계속 사업의 연속성을 부각시키고.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보통의 경우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이사도 있지만 감사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최대 주주와 CEO에 의한 거수기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사회이사 같은 경우 또 감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거수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투명한 그런 주식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이사나 감사의 본연의 역할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주들이 지분을 매입해서 주총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기업들이 날로 조금씩 좋아질 텐데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주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도 하죠.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다변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객관성과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발생된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도 참석을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객관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는 회계사 또는 기업 구조 조정 전문가, 이제 법률가, 그죠? 또 교수, 또 일부 유사한 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인들, 이런 경영인들 중에서 매년 이제 20명 정도를 뽑습니다. 뽑아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6명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로 초빙을 해서 그 기업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상장 폐지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나를 한번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죠?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상장 폐지 기업 사전에 알 수 없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상장 폐지 위험 신호가 있는 기업들. 일단 공모를 좀 배제한다. 보통 이제 공모하고 사모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증권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유가증권 신고서가 필요한데 기업이 내용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시장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를 배제하고 사모 사채를 좀 많이 발행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액 공모를 통해서 정권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9억 9천만 원, 10억이 넘어가면 정권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10억 미만, 9억 9천만 원으로 소액 공모를 빈번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이상한 기업이구나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사례가 이제 증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소액 공모를 한다든지 사모로 계속 발행한다든지 이런 기업들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이 잦은 기업.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CEO가 경영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주가 상장을 시켜서 주가 평가 차익을 노리고 나가버린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내리든 간에 M&A를 통해서 본인의 사리사욕만 챙기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보았을 겁니다. 최대 주주의 대표이사가 좀 변동이 잦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기업들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또는 사업 목적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사업 목적 계속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혀 주력 사업과 연관성이 없거나 시너지가 없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추가를 해서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매출이 날 것이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기존 주력 사업과 상이한 사업 추가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HTS에 매매를 하시다 보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관리 종목에. 이것은 이미 관리 종목 자체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빠지면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 종목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리 종목에 대해서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피해야 될, 지양해야 될 그런 투자가 되겠죠. 이미 징후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징후가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투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또 수익을 보셨다면 다행이지만 오늘 같은 홈캐스트 같은 주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세력에 다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 추가로 수익을 좀 보고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안 좋겠죠. 또 그것을 추천하는 전문가도 글쎄요. 그런 전문가 있을까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감사 의견 부적정. 감사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도저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좋게 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공시를 하게 되면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공시를 마지막 날에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국보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마지막 날에 공시를 했는데 엄청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8,000원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가 되겠죠. 국보디자인. 자, 일단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 기간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는데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되겠지만 항상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에 가는, 그죠? 우리가 뭐 흔히 인생을 살더라도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좋은데 마지막 날 방학 숙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 다 하듯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좋을 리가 없겠죠. 이제 반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지연해서 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주는 기업들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본 잠식은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본 잠식을 하고 나서 퇴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한다든지. 이 감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또 상장 폐지는 당장 당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막대합니다.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겠죠. 감자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안전한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선뜻 따라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나오면 다행이지만 여차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14년 3월 말 기준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이 지금 23곳입니다. 관리 종목이 3월 말 기준으로 16개사. 우선 이제 39개 기업입니다. 39개사가 뭐 이제 하반기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줄면 좋겠죠. 시장이 줄면 그만큼 건전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감사하긴 부적정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엠텍 비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영업 손실이 났지만 우리가 또 엘컴텍 같은 경우 한번 기회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감사하긴 비적정 의견을 좀 받았고요. 또 살펴보니까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승 LST 이런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뭐 태산 LCD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라진 기업들이 많이 많습니다. 뭐 P&L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직도 이 3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또 관리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투자하시는데 참조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일 이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한일 이화는 가장 키포인트는 8월 7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기업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다시 재개되어서 한일 이화 같은 주가는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오늘은 약간 매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도 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훼손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이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22,200원에 소개를 해드려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22,950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오늘도 22,600원까지는 장중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오늘 거래소 시장이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자체가 21,650원인데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의 손절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정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마지막 파동을 타고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매매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죠. 어쨌든 간에 커다란 수익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매수 가격에서 좀 더 상향으로 갔다가 일시적으로 약간 이탈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절 가격이 21,400원이었는데 21,300원까지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21,6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고 21,65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유념해 두신다면 8월 7일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더 매수해 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조금 수익을 내고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주가들이 좀 밀린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주가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동안 시장에 이슈가 되었던 벽산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벽산 같은 종목은 우리 오늘 일요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5,200원의 분기점이 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이 이제 매수 가격 대비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3,050원 매수 가격 대비 주가의 급등 사례를 보니까 최고가까지 보니까 거의 89%가 났습니다. 89%. 그래서 5,200원 정도에서부터는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혹시 벽산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 단계적인 측면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1선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까지 보신다면 3분의 1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이죠. 장중에 또 인터넷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S 방송에 가입하셔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내일 인터넷 무료 방송 트레이주와 함께 또 해 가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죠. 자, 일단 흑진주 이제 추천 공략주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KSS 해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이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한진해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룹 차원의 전반적인 재무적인 그 취약한 구조 때문에 주가들도 많이 빠졌지만 이와 같은 틈새 시장을 노려서 거의 40여 년간 자체적인 그 시스템에 의한 노하우를 가지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운 업종들이. 지금 이제 KSS 해운 같은 경우는 특수화물, 뭐 LPG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케미칼선 이런 쪽의 운송에 대해서는 특화 시장된 강소기업이다. 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7월 달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LNG선,
LNG선, 그죠? 한국공사가 들어서 LNG선에 입찰해서 수주할 수 있는,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외형도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 1, 4분기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390억대니까 한 400억 정도 잡고 한 22%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도 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실적 증가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아직은 시가총액이 1,700억입니다. 오늘 종가 대비 1,7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200억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 회사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봐야 퍼가 10배 정도 수준 이하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가 순자선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1배 이하 0.89배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SS 해운, 물론 이제 연평균의 꾸준한 성장률도 11%, 그리고 5개년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14%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해운 가격의 운임의 상승 부분도 이 회사의 전반기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회사는 자체적으로는 14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합작해서 들어가는 배까지 포함하면 7척 정도가 더 있고요. 이제 LNG선의 입찰을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신규 이제 계약까지 한 2척 정도 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SS 해운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이제 올해 2014년도에 11,750원, 11,750원 대비 주가가 꾸준한 상승 파동을 타면서 15,000원까지, 이번 주에 15,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요. 종가는 14,600원, 650원 이렇게 끝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는 14,400원 정도 선입니다. 약간 소폭적으로 흔들림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장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높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14,4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선을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손절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 갔던 시점에서 주가가 밀려버리면 추가적인 하락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손절가는 뭐 높게 잡아드리지는 않았습니다. 13,500원, 61선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밀리면 밀릴수록 KSS 해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물량을 사 모으셔도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지만 그래 봐야 주가가 퍼가 10배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반기 보고서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해보시면 좋은 수익,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지 못하는 방송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종목의 선정은 바로 가치 투자에다가 정확한 기술적 매매에 의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이 트루 위주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투자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트루위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장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위험 신호를 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다소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급심과 그리고 또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매매에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유혹을 좀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도 투자를 받아서, 그죠? 투자를 받아서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또 때에 따라서는 배당금도 받으면서 주가 상승에 따라서 또 차익을 실현하고 또 회사 계속 커져 가면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수급을 이끌어가면서 회사가 성장을 해가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간을 목요일로 일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SS 방송의 방송 개편과 더불어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